오늘 이곳 공주에서 꿈을 키운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는 유중권이라는 사람이야.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이 없네. 특히 공주에서 유관순의 기록이 어쩌고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무책임한 역사학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유관순의 공주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관순이를 자식을 앞세우지 않았으니까, 앞세우지 않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일병의 총을 맞고 제 아내 이소재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뒤로 1년 5개월 뒤에 우리 관순이가 저를 따라 천국에 왔습니다. 저와 내 아내 소재, 제 아내는 12살 적은 저랑 띠동갑, 돼지띠입니다. 제가 63년생입니다. 63년생이면 무슨 띠입니까? 이민년 범띠 호랑이띠니까 그거는 1963년생이에요. 저는 1863년 돼지띠. 우리 큰아들 우석이를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가서 36살에 낳았습니다. 관순이를 39살에 낳았습니다. 그 밑에 인석이를 43살에 낳았습니다. 늦둥이 이름 잊어버렸네. 늦둥이를 49에 낳았습니다. 관석입니다. 공주가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주 지방법원으로 끌려오게 되죠. 저희는 우석이 큰 아들의 며느리가 강원도 양양에서 그 인터넷 치면 조화벽이라고 치면 많이 하다가 다행히 내 큰아들은 70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손자, 나의 증손자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 공주시장 최원철 시장님도 계시고 전임시장 이준원 시장님도 계시고 그 전임시장 그 다음 시장 김정섭 시장님도 계시고 다 비슷한 고 나이 동갑입니다. 내 증손자가. 그래서 대는 이었죠. 그래서 공주에서 우리 큰아들 우석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받고 풀려나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 1968년에 죽은 거야. 70까지 살았고. 관순이는 항소는 했었지만 마지막에 상고를 포기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금수강산에는 안 했어요. 삼천리 강산 어딜 가든 감옥이 아니겠느냐. 일본의 법으로 나를 재판할 수 없다고 상고를 포기해서 일찍 죽습니다. 대한제국에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에 우리 유관순이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으로 추서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창가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국악 창작그룹 더 나린과 함께합니다.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좀 강의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의사와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요즘에 민주투쟁에도 나온 이한열 열사, 전태일 열사 이런 얘기하는데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의사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열사는 맨몸으로 비폭력 저항하는 걸 열사라고 하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다음 유관순과 이분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베크와 유관순의 공통점.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와의 공통점. 또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소설가 나도양, 시인 정지용, 소설가 최만식,
시인 김소월, 음악가 현재명, 알겠어요? 배우 나온규, 한경직 목사, 월트 디즈니, 앙드레 말로. 어렵죠? 퀴즈를 내서 선물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1902년생입니다. 동갑내기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한 거. 그 중에 한경직 목사는 99세, 우리나라 나이로 99세에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는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에 죽었지. 지금 살아있으면 이들이 123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죽지 않았다면 소설가 유관순, 화가 유관순, 또는 선교사 유관순, 문학이든 예술이든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안쓰럽습니다. 근데 왜 공주에 왔을까요? 대한제국,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령리를 그때 마을을 우리는 지랭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랭이 마을에서 아버지한테 그때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뭐랬어요? 아버지,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양반 집안 우리 고흥유 시인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글이 고프다고 택배 보내달라고. 집은 산골 들꽃에 있고 아버님 바깥일 바쁘시건만 9살 딸내미 그리 고파 별빛 아래 한숨을 쉬누나. 그래, 내 딸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네 오빠 우석이도 공부 잘할 거고, 저건 너 병옥이 오빠 조병옥 서양 신식 공부 잘할 수도 있다. 이제는 아들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여식도 공부해야 한다. 우선 아버지 손잡고 교회 학교로 가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인원이라고 저보다 한 살 적은 우리 그 진행교회에 속장이 있었어요. 속장이 뭔지 아세요? 요새 구역장이라고도 하고 같이 예배하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조병옥이가 나중에 영명학교 다니다가 숭실중학교로 갔다가 배제 학교 가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경영학인가 경제학 박사도 갔죠. 독립운동가요, 해방 후에 정치인으로 서양 신시학문을 공부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도록 그거를 본 제가 단순이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역사는 저도 좀 기억해줘야 합니다. 단순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소학교 다음에 보통학교라고 했습니다. 보통학교를 3%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학교만 나와도 지식인층에 속했죠. 여자는 1% 정도가 보통학교를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깨쳐서 공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공주로 보내라는 말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나라 걱정하며 기도하는 관순이를 우석이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한 게 영명학교에서 관순이에 대한 얘기가 좀 들은 얘기들이 있었죠. 주일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 영명학교 오기 전에 관순이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암기 능력이 아주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고 내 큰아들 우석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석은 관순에 대해서 기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관순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리학의 공부를 오랫동안 이어온 이 나라에 신식 학문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선은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일본의 억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에 가서 관순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애창 찬송이었습니다. 사에리 씨라는 선교사를 만난 것이 유관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관순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사에리 씨 선교사를 만납니다. 사에리 씨. 왜 우리가 베토벤을 뭐라고 씁니까? 한자로 변도변수지. 히딩크를 뭐라고 씁니까? 희동구. 코디 폰세 야구 선수를 뭐라고 합니까? 고공세.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선교사가 우디암, 테이블 선교사가 비이브, 이런 식으로 한자 이름을 썼죠. 그래서 사에리 씨도 역사 사자에, 사랑의 자에, 다스릴 이자에, 베풀 시자에 사에리 씨. 앨리스 샤프, 그 남편 성이 샤프였습니다. 사에리 씨 선교사, 충남 지역에 어딜 가나 순회 방문하다가 똑똑한 여학생을 보면 눈여겨봤다가 학교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914년도에 아우네 경천을 갔다가 진행 교회에서 유관순을 만난 겁니다. 다행히 저와 제 아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지. 저희 부모에게 교육을 자기가 맡겠다고 공주로 데려갑니다.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사에리 씨는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남편 로버트 샤프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황성기독청년회 YMCA에서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즈 선교사, 데이비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청년운동을 활발히 펼치다가 그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거기서 교육도 하고 1904년에 공주로 발령을 받아요. 공주로 오게 됩니다. 공주 선교부 책임자로 임명해서 1905년에 앨리스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공주 최초의 서양식 벽돌집을 짓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논산에서 부여에서 천안에서 연기에서 많이 왔었죠.
1905년 감리교회 선교를 위해서 오고 그해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이리신 선교사는 나중에 101살에 미국에서 죽는데 딱 1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평생을 혼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강경 갔다가 논산 가서 2월달인가 진눈깨비가 그래서 피한다고 들어갔는데 헛간에 들어갔는데 그게 상여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진 게 장질부사를 감염이 됩니다. 장티부스를. 근데 그 상여가 장티부스로 죽은 사람이 상여가 바로 와서 바로 그해 3월에 죽습니다. 충남 지역 곳곳에 영아 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좋은 일 많이 했죠. 남편 사이에서 자녀를 없었기 때문에 이쁜 소녀들만 보면은 내가 엄마가 돼줄게, 내가 너의 엄마처럼 양녀로 삼듯이 해서 공주로 데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주가 교육의 도시요 도청 소재지니까 당연히 공주로 데려왔겠지. 충남 여기저기에서 박인덕, 김현경, 노마리아, 전밀라, 임영신 뭐 이런. 임영신이 누구예요? 중앙대학교 설립하고 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죠. 전밀라는 누구예요? 물론 최초의 여성 목사죠. 노마리아는 누구예요?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출신입니다. 사이리시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강경의 중림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팔계정 있고 임리정 있는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의 스승과 그 제자 우왕 송시열이 사제지간에 팔계정이 있고 임리정이라는 거기에다가 만동 유학교를 만들고 6.25의 뿌리에다가 기독교의 교육시설을 만드는 사람. 천안에, 부여에, 서천에 많은 곳에 학교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태평양 전쟁으로 1939년에 강제로 본국에 송환시킵니다. 일제가. 사이리스 선교사가 1871년생이니까 지금 엄마보다 4살 많으니까 엄마 뻘이 되니까 유관순 보고 맘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말을 하죠. 1972년에 미국 요양소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LA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파사데나에 가서 선교사 요양원에서 평생 거기다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지금 그 유해를 남편 유해가 지금 여기 영명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같이 합창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유해를. 근데 저는 생각이 그냥 여기 있는 이 남편 유해를 본국 송환하는 게 낫지 않냐. 거기다가 같이 합창하는 게. 제 생각일 뿐이고. 뭐가 됐든지 비록 1년밖에 안 산 부부지만 샤프 부부는 같이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부인이라고 합니다. 사이리스 부인은. 한자식으로 사부인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유관순의 청소년의 글씨를 시작됩니다. 내가 공주에 우리 관순이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화학당으로 장학생으로 가서 3학년 편입을 하죠. 거기까지 2년 동안 제가 3번이나 걸어서 여기로 왔어요. 경천에서 전의 쪽으로 해서 의당으로 해서 공기. 그거는 그 광덕에서 지금 풍세 촬영 고개를 넘으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정한 여기까지 오는데 내는 도둑놈들도 있고 1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걸 3번씩이나 다녔는데 즐거웠는데 유관순은 그때에 제가 오는 것도 있었지만 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배움의 갈증을 풀어서인지 어쨌든 이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자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즐겁고도
즐겁다. 배움의 즐거움이 이리도 좋단 말이야. 공주로 오길 참 잘했다. 두 번째 어머니 카에리시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카에리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 단순아, 천에 계신 너희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나를 맘이라고 부르려. 공부 열심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야 해. 이렇게 사이비치 선교사의 배려에 의해서 관수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교육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청구해서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교육기념관 건립 이전에 천안의 국립기념관 건립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순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 때문에 독립에 대한 니즈가, 그런 의지가 조선 사람들한테 일어났고, 내적으로는 한일 강제 합방이라는 것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죠. 독립기념관 할 때, 그 부지 선정할 때 대통령이 18군데를 전국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4군데인가 과천에 23만 평의 땅이 있고요. 용인에 가니까 38만 평이고요. 진천에 가니까, 아니 용인에 60만 평이구나. 그 에버랜드 옆에. 그 다음에 진천에 81만 평이었어요. 천안, 목천 여기에 100여만 평이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이걸로 해? 뭘게 하자. 참 잘했죠. 그래도 이 권력이, 군사 권력이라는 게 강할 때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좀 여러분들 생각이 늦어서 한 20, 30년 뒤에 졌더라면 이런 부지도 못 마련했을 겁니다. 그때 태극기를 여기다가 한 360개를 꽂아 태극기 공산을 만듭시다 라고 의견이라고 하세요. 근데 어떤 한 연구원이 815개를 국기 815 815개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거 괜찮네. 근데 배보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참배 계단에 배보 계단으로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짧고 설계하니까 독립 선언한 33인, 그래서 105 플러스 33에서 138개의 참배 계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815개의 태극기봉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유관순 교육관을 건립을 할 때도 숫자를 가지고, 유관순은 12월 10일 날 태어났고 9월 29일 날 죽었으니까 이 숫자를 하든지, 서대문 형무소에 그 수감 번호가 371번이니까 무슨 번호, 숫자를 가지고 뭐 하면 DFT 정부에서 예산 내가 준다지 순간적으로 그때 패스했다 그런. 아산시에서 성우 이순신 축제할 때 이순신 장군이 탄신이 4월 28일이죠. 그래서 아산 합창단이 428명의, 항상 매년 성우 이순신 축제할 때 428명의 시민 합창단이 나와요. 노래를 하는. 억지로 만든 거지만. 공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유관순은 이 청소년기에 그 정신이 싹 떴습니다. 교육관 건립은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주 올 때 이규갑 교감 선생님이 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제가 책을 워낙 잘 읽으니 잔다르크라는 책을 선물을 줍니다. 단순히 책을 펼칩니다. 우와, 나라 사랑과 독립의 정신이 싹이 듭니다. 단순히
책에 빠져듭니다. 제가 물 먹느라고 잠시 쉬었습니다. 기적의 소녀 잔다르크가 1412년에 태어나서 1431년에 태어났습니다. 19년 4개월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 유관순은 17년 9개월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짧은 생애를 살았다. 강한 신앙심이 있었다. 철저한 애국심이 있었다. 굽히지 않는 희생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유관순 공주에서 잔다르크를 꿈꾸다, 공주라는 데에서 유관순이 잔다르크라는 책을 읽으면서 독립의 정신을 싹이 텄다고 감히 말하는 것.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적군이, 잉글랜드 군이 쳐들어오는데 프랑스 군과 오르레앙 성을 구하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잔다르크가 들어가요. 17세 소녀가 오르레앙, 이게 프랑스 마을 가면 미국 가면 뉴 올리언스가 영어식 발음. 오르레앙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잔다르크 나이 17살, 오르레앙을 아흐레 만에 그 성을 탐험하죠. 1429년 4월입니다. 위인전의 전술 전략, 고독한 리더십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소녀 장군, 그런 걸 자세히 관순이가 책에서 읽었다는 거죠.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국 영웅이다, 성웅이다 하면 누구를 듭니까?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잔다르크를 듭니다. 프랑스. 우리나라는 누구를 듭니까? 성웅? 우리나라에 성웅하면 이순신 장군을 하듯이 여기는 여성 장군을. 지금도 세느강에 가면은 애국 시민들의 물결이 로맨틱한 연애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화형을 당해서 뿌려진 그 강물을 보면서 애국심으로 그 추모의 물결이 아직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그 법정에서 화형을 선고받죠. 나중에 그러고 나서 불에 태우고, 그거를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봐 3번을 더 태웁니다. 잔다르크 시신. 그걸로 나서 한 줌 세느강에다 뿌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때 조르주라는 사람이 내가 무서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무서운 그 간수가 그런 말을 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잔다르크를 뿌린 다음에. 한국도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을지문덕, 안중근, 김구 막 새겼죠. 동상을, 애국심 고취를 해서 세계 곳곳에, 호주의 멜버른에도 잔다르크 기마상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 피라미드 광장 그 옆에 황금빛의 기마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진 찍고 가죠. 미국의 포틀랜드에도 있죠. 프랑스 마을이 있는 데만 다 있어요. 뉴 올리언스 있죠. 필라델피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 전쟁 영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잔다르크 상이 아닐까 싶어요. 유관순은 기록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 기록에 키가 152cm예요. 키도 얼마 안 돼. 재료비도 많이 안 들 텐데. 제주도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에는 다행히 소녀상에 앳된 예쁜 얼굴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해마다 3.1절쯤 되면 유관순 얼굴이 딱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 37 따라 얼굴 고문을 봐서 퉁퉁 붓는 얼굴만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불만입니다. 아버지로서. 내 눈에는 그렇게 예쁜 아이예요.
이쁜 사진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결애와 조국을 지키는 별이를 간직하면서 잔다르크 정신을 잇는 유관순의 외침을 곡으로 담은 창작곡을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노래 속에 조선아, 대안아, 청춘아 이런 강한 외침이 나옵니다.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삼부 그래도 제자할 개를 굽히지 않듯 단풍도 떠오르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분간 젖은 장바람에 햇살만 세계가 되보면 월배 서울배 천칠백원길 모두가 백마를 파시는구나. 정세 버릇 덧없이 흘러가고 남부강천 찬바람에 햇살만 펄펄 빛날기
이렇게 똑똑한 관순이가 책도 잔다를 것 같은 그런 책도 많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에게 편지도 자주 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사회시 선교사가 엄마처럼 보살펴준 공주의 생활이 아닌가. 그리고서 장학생으로 이화학당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학비 부담도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부터 저희 때 저 아래 학년 온통 독립운동하느라고 집안이 망가졌습니다. 1920년 9월 29일에 서대문 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몸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9월 29일까지 죽었는데 이화학당에서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나중에 1936년 일제가 이 이태원 묘지에 있는 모든 무덤을 가지고 마무리를 옮깁니다. 이장을 하는데 무연고 묘가 28,000개가 나옵니다. 유관순 당연히 부모가 먼저 죽었으니까 없죠. 자손이 없으니까 무연고 묘로 처리돼서 28,000개 묘를 한꺼번에 다 찾아간 다음에 무연고 묘만 따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크기로 28,000개의 무덤을 마무리해 가서 하나의 공분에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끝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28,000개 무덤에 무명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걸 다 쓸 수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단지 그 역사 기록만 가지고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묘지 비라고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 옆에 조그만 돌에다가 유관순이 죽으면서 남긴 말 명언을 새겨놨습니다. 유관순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 뒤에 있는 말, 여러분 리플렛의 뒷페이지에 있는 그 명언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글을 읽고 비석을 만지면서 눈시울을 적십니다. 유관순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독립만세운동 하나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서대문 홍소 8호 감방에서 옥중 투쟁을 상징하는 찬송가, 그 노래로 요즘 찬송가의 493장이 나오는 하늘 가는 밝은 빛 들어보시죠.
왔다 갈 때마다 여기 저 촬영 터널이 아니라 촬영 고개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이게 목도리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어요. 1910년 저 일산 여기 아까 그 사이에 이런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관순이가 아버지 그렇게 하면 바다가 힘들어 금방 벗겨져요. 그러면서 관순이는 내가 올 때마다 이걸 쭉 빼서 이게 하나는 빼야 된다네. 왜 아버지 수영 때 불려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는 이렇게 넣어 있고 하나는 빼서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하다가 그다가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두 갈려져 있어. 말을 못 걸렸어. 딱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진행의 마을에서는 유관순 매두법이라고. 이것도 해서 두 바퀴 돌릴 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거 갓을 써서 지금 그러는데 갓을 볶아야 돼. 두 바퀴 돌리는다고 그것도 가운데로 이걸 두 개로 딱 내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관순 매두법이라고. 그때 생긴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공주의 청소년 시절, 소녀 시절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공주 사람들이라는 한책이지만 우리 공주 사람들 가슴 속에 많은 울림을 줄 겁니다. 계속해서 천안 병천에서 태어나고 천안 병천에서 죽었지만 공주에서 압축 성장한 그 기간이 있었기에 대한에 장차 그 유관순 열사가 탄생한 겁니다. 유관순 함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보통 구축함에는 을지문덕 함, 성 이순신 함, 광개토 대왕 함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호위함에는 인천함, 서울함, 울산함 이렇게 도시 이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잠수함에는 뭐가 들어가요? 독립투사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홍범도함, 유관순함, 신돌서가 한 7개 정도쯤 나왔습니다. 지금 디젤 그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유관순함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40명의 승조원이 타고 물 속에서 10여일간 연속 잠항을 할 수 있고요. 2만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배후 조선 해양에서 만든 건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거리가 1000여 킬로미터, 잠대함 사정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인가 우리나라에 그 군함이 이렇게 많은데 여성 이름을 군함 이름으로 한 단 하나 유관순함 고맙습니다. 여성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신사임당 하면 붙이면 안 됩니까? 헌안설론 하면 붙이면 안 됩니까? 명성황후 하면 붙이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유관순함을 붙였을까요? 공주에서 잔다르크 책을 읽어서 독립투사로서 애국심으로서 희생정신으로서 전술 전략의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상고도 하지 않고 목숨을 내던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함이라고 붙인 겁니다. 나랑 동갑내기 또 한 사람 있어요. 남궁옥이라고 1963년생인데 나중에 강원도 홍천에 가서 훈수도 하고 홍천에 가서 전도사 감리교회 전도사 하다가 70몇 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것 중에서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무궁화 진딧물 끼고 정한다고 겨워이고 8만 그루나 불에 태워서 없애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다루마상가 호른다. 이 일본 말이에요. 다루마상가 호른다. 오뚜기가 넘어졌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졌다 하면서 그 노래에 받쳐서 애들이 술 내놓고 놀이하던 게 한 15년간 돌아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관순이 어렸을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애들 게임. 그거를 남궁옥이라는 저 동갑내기 그 사람도 독립투사지. 바꿨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그 놀이를. 다루마상가 호른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마치 한국 원인양 했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요새 다니 그거 원래 우리 거야. 맞아, 니네 거. 맞아. 맞는데 기원은 어디서 됐더라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거는 1960년대, 70년대 오랜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공주의 이 대전 땅의 40%가 되고 충청남도에 1000여만 평을 갖고 있던 공주 가부 이름 기억을 김갑순. 나보다 나이가 9살 어려요. 그 사람. 공주 군수도 했어요. 그 전에 노송 군수도 했고 부여 인천 군수도 했고 관모 노비 출신이 이렇게 그 가부가 됐어요. 왜 잘했어요? 그 사람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경영학 성공사례도 넣어야 돼. 경영학 배운 사람은 김갑수로 배워야 돼. 작은 소탐 대실하지 않았어. 돈을 과감히 포기했어. 윗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요강을 따뜻하게 품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 군수님의 거기를 갖다 주고 그랬어. 도지사에 어떤 여자가 잘못됐을 때 그 여자가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도지사에 애첩이 됐을 때 불러가지고 김갑순이 거기에 벌로가 공세원인가 공세관이라는 관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되지. 베푼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6.25 때도 그렇고 해방돼서 친일파라는 약간 것도 있지만 그래 난 친일파야 어때? 그렇지만 당당하게 얘기해서 결국에 작은 돈을 소탐 대신하지 않고 자기가 마름할 때 소장농과 큰 지주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안 받고 안 받았어. 아니면 감해주든지 흉년이 됐다고 더 달라고 안 하고 똑같이 몇 퍼센트 정해진 대로 받았어요. 소장료를. 그런 것이 고종황제 행렬보다도 김갑순이 죽었을 때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긴 게 문상을 하려고 이틀간 줄 서서 기다려서 문상을 할 정도.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돈 부자된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나눠줍니다. 경주의 최부자처럼. 유관순처럼 목숨을 아깝지 않게 과감히 내던질 때 1300만 목숨, 1910년도에 남북한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인구가 1313만 명, 해방 때 3천만으로 들었어요. 목숨을 한 사람이 과감히 내어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서 해방을 보고 지금 7천만, 8천만까지 가는 거 아니고 앞으로 공주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래요. 이제는 웅장한 미래, 공주에다가 나라 사랑, 별의 사랑 이런 걸 꽃피운 유관순의 도를 기리고자 유관순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이 공주에서 교육이 없었다면 유관순 열사라는 칭호는 없었을 것이고 공주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공주 유관순 정신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공주시 도시 재생을 유관순 정신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봅니다. 일일 신신 세세년년 공주가 발전하길 바라고 흥미진진 공주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지금 우석이 관순이 기다리는 천국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마지막 곡을 창작곡 공주 유관순 찬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중권 바로 열고 가명 서정선 바로 닫고 고맙습니다. 국악 창작도로 원아이 당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건반을 해주신 김진수, 해금수사 이동수, 대금수사 박희진이, 타 퍼커션의 이보나, 그리고 한소리 고맙습니다. 잠시 오실 분이 잠시 있어서 공주시 복지과장
장병덕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마련해 주셔서 대표해서 공주시장님, 최원철 시장님 잠깐 인사 말씀 좀. 공연 잘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실의 근거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자료를 우리 송한철 총장님, 또 이용재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이 공연 이후에 또 더 좀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하고 행정적으로나 지정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유관순 교육관은 물론이고 역사 문화도시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우리 영영학교 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암 후광복 선교사님 또 사회리시 선생님을 잘 현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또 뜻깊은 시간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자료로 도와주신 한 분만 더 모실게요. 한국 선교유적 연구회장이시면서 우리 유관순 교육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만철 위원장님 잠시 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서만철입니다. 유관순 공주에서 잔다르크를 꿈꾸다 2 감명 있게 봤습니다. 공연을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신 당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강연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유준권, 가로 열고 서정선 반갑게 만나뵙습니다. 설명을 30년 교수한 저보다 더 잘하니까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만들자는 운동을 15년 동안 펼쳐서 2015년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 일에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또 열심히 앞장서서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공주의 유관순을 교육시켰던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영명학교인들의 유적들을 또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자 이 운동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유관순 공주에서 잔다르크를 꿈꾸다 2는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연극을 이런 공연을 매년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공주시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관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그런 우리 공주가 잔다르크를 꿈꾼 유관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돼. 그러려면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코머스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또 거기에 가서 내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국제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저쪽에 신라 이런 것만 지금 아니면 백제 유적지구라든지 삼국시대 그 정도인데 이제 근대문화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공주가 그러한 국가인데 헤리티지 베이스에 이런 문화유산 함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유관순의 신세범, 유관순 아버지 유준권의 서정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웃으시면 좋겠네요. 좀 친한 척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넷. 자, 갈게. 5, 4, 3, 2, 1. 자, 마지막으로 그냥 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트. 자, 하트.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